이번 시간에는 계좌 추적영장, 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 방법에 관한 그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김땡땡 해가지고 이제 금융계좌 추적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금융기관에다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여기다 영장 4번, 공무원증 4번 해가지고 이것을 그 팩스로 집행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팩스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영장은 원본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장 원본은 제시가 되지 않은, 팩스로 보냈으니까 원본이 제시가 된 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팩스로 받아가지고 영장을 원본이 아닌, 원본을 본 게 아니라 팩스를 받아가지고 그 팩스로 받은 영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금융거래 자료를 회신을 해주죠. 회신해줘요. 그 영장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된 그 금융거래 자료를 회신해 줍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른 것. 이때는 이제 영장이 유효하다 뭐 이런 취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판례에서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팩스로 영장 받아가지고 보낼 때는 다 자발적 협조 의사로 보내는 거지. 그 비자발적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내는 건 다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은 받은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자료 받아가지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선별을 하겠죠. 이것을 증거로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걸 근거로 또 추가로 추적을 하려든지 하려면은 그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별을 하죠. 이래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선별된 자료를 가지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선별해서 이 선별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압수 목록도 교부하고 압수 조서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영장을 집행한다면 이것은 유효하다 이런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선별 자료 목록을 작성한 다음 여기에서 자료 선별해 가지고 이 선별 자료 목록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 자료를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한편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집행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 영장은 사전에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판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융계좌 거래 추적 영장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는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판결문 판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서 2021도 11170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의 원본은 판결 유지해서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지시되어야 한다. 금융계좌 추적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가지고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거래 자료 수신하기 전에 사전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다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금융기관에다가 금융실명법 4조 2항에 따라 가지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해서 그 제공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 자료가 그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러한 모사 전송, 팩스 내지 전자적 송수신, 이메일,
방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부분 다 자발적 협조 의사로 하는 거죠. 이게 그 자료 중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압수 절차가 집행된 경우, 이러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그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고 받진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영장이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여시키는 거 있잖아요. 참여. 피고인, 이렇게 되는데, 피의자, 변호인, 이렇게 참여 통지, 참여 권한 있는 사람한테 사전에 금융계좌 취득 영장을 집행한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보면은 서면으로 통보하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예하는 게 있어요. 통보하는 거 유예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이라든지 증인 위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좌 추적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을 유예한다. 이렇게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통보 유예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런 건 어떤 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는 전제하에 통보 유예하는 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계좌 거래 추적 영장 사전 통지는 이 규정에 따르면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피의자 김땡땡 금융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을 하는데, 금융기관에다가 통상적으로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요구서 영장을, 제공요구서하고 영장 원본이라도 팩스를 받으면은 상대편은 원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공무원증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팩스 집행하고 영장 원본 아직 제시는 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자료를 이제 이렇게 해서 회신을 받았어요.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가지고 이것은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랐던 거. 이럴 경우에 이제 받아가지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선별해서 이것을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제공한 데에 찾아가가지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 목록도 교부하고 조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일련의 집행 방법은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다 해가지고 금융계좌 추적 영장 집행할 때는 이러한 절차, 이러한 과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